3장은 소수와 그것의 분포에 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직 소수를 정의하지 않았는데요. 우리 3장에서 소수를 정의하고요. 그것이 이 자연수 사이에서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에 대한 공부를 하겠습니다. 소수는 정수론에서 오랜 시간 동안 연구되어 온 주제이고요. 현재까지도 계속 연구되고 있는 정수론에서 아주 중요한 토픽 중에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소수에 관한 수학은 매우 어려운 수학이 많아서요. 우리 강의에서는 우리 수준에서 다룰 수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소개하고 또 뭐 약간의 다른 얘기를 소개하는 정도로 끝내려고 합니다. 3.1절의 제목은 산술의 기본 정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수학을 공부하다 보면 여러 가지 형태의 펀더멘털 시어렘, 기본 정리를 배울 텐데요. 오늘 배울 내용은 산술의 기본 정리입니다. 산술이라고 하면, 아리스메틱이라고 하면 어떤 뭐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뭐 이 정도의 어떤 간단한 계산을 하는 방법 뭐 이런 뜻으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기본 정리 중에 여러분은 1학년 때 미적분학에서 Fundamental Theorem of Calculus를 공부했죠.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그 내용이 뭐였냐면 적분과 미분은 서로 역의 관계에 있다 라는 게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였습니다. Fundamental Theorem of Calculus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적분은 미분의 회상이다 라는 것이었죠. 우리가 적분을 어떻게 하냐면은 미분을 어떻게 했는지 잘 기억을 더듬어서 그 과정을 반대로 해주면 된다라는 게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였습니다. 또 여러분이 고학년이 돼서요, 현대 대수학을 배우면 Fundamental Theorem of Algebra, 대수학의 기본 정리를 배울 텐데요. 이 내용은 뭐냐면 이렇게 임의의 다항식이 있다고 하고 이 다항식의 개수가 다 복소수라면 이 다항식의 근은 해는 복소수 안에 있다라는 게 대수학의 기본 정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정식의 해는 복소수 중에 있다. 이 해는 복소수이다 라는 게 대수학의 기본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제 3.1절 수업으로 들어가 보죠. 자, 먼저 우리는 소수를 정의할 텐데요. 1보다 큰 어떤 양의 정수를 우리가 소수, 프라임 넘버 혹은 넘버를 생략해서요. 그냥 프라임이라고 해도 소수가 되겠습니다. 자, 언제 우리가 그렇게 부르냐 하면 요 p가 소수라는 것은 그것의 양의 약수가 1하고 p만 있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이 p를 소수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1보다 큰 양의 정수가 소수라는 것은 그것의 양의 약수가 1과 자기 자신밖에 없을 때, 그럴 때 우리는 그 수를 소수라고 부릅니다. 네, 쓰기는 이렇게 쓰지만 소수로 읽죠. 소수로 읽죠. 이 사이시옷이 쓰지는 않지만 발음에는 영향을 미쳐서 소수라고 읽습니다. 그렇지 않고 뭐 소수라고 읽는 것도 있죠. 여기서 한번 사전을 한번 찾아보죠. 네, 이렇게 사전을 찾아보면 우리가 찾는 그 프라임 넘버의 소수가 바로 이 5번째 요 항목이죠. 보다시피 여기 소수라고 발음한다고 여기 나왔습니다. 이 소하고 수 이 한자어 사이에 사이시옷이 쓰지는 않지만 발음에는 이렇게 영향을 미쳐서 소수, 소수 이렇게 소수 이렇게 발음이 되고요. 또 많이 우리 쓰는 소수라는 요런 요 한자를 쓰는 요 소수는
소고 이거는 그냥 수로 발음하는 거고요. 예, 그리고 요 소를 장음으로 발음하네요. 한번 들어볼까요? 소수, 소수, 우리가 소수의 의견을 존중해야 된다 할 때 그 소수가 요런 요 소수가 되겠습니다. 또 많이 쓰이는 소수고요. 어떤 거냐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 소의 오 발음이 장음이고 수는 그냥 수라고 발음하고요. 소수. 예. 그러니까 뭐 소수점 세제 자리에서 반올림해라 할 때 그 소수는 요런 한자를 쓰는 소수입니다. 예.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다 할 때 소는 요런 소년할 때 요 소죠. 그리고 프라임 넘버의 소수는 예, 요 수를 이 된소리 경음으로 이렇게 발음하고 소도 장음이 아니고 이렇게 단음입니다. 여러분은 그 프라임 넘버 1과 자신 아니고는 양의 약수가 없는 그 수를 소수라고 이렇게 맞게 발음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다음으로 1보다 큰 어떤 양의 정수를 합성수, 컴포짓 혹은 컴포짓 넘버, 이 넘버는 생략할 수 있고요. 합성수라고 하는 건 언제 그러냐면 그 수가 소수가 아닐 때, 그럴 때 우리는 합성수라고 부릅니다. 이번 절의 제목인 산술의 기본 정리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약간의 준비 작업이 필요합니다. 예, 그 준비를 시작해 보죠. 자, 정리 3.1은 내용이 뭐냐면요. P가 소수이고 P가 A 곱하기 B를 나눈다면 그러면 P가 A를 나누던가 혹은 P가 B를 나누던가 뭐 둘 다 나눌 수도 있겠죠. 어쨌든 적어도 A하고 B 중에 하나는 P로 나눠 떨어져야 됩니다. 이게 소수일 때만 성립하는 성질입니다. 가령 6이라는 숫자는 3 곱하기 4를 나눠요. 그렇지만 6은 3도 나누지 않고요. 또 6은 4도 나누지 않죠. 예, 이게 이 자리가 이렇게 소수여야지만 성립하는 성질입니다. 이 자리가 소수일 때인데 어떤 두 수의 곱을 나누면 이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나눠야 된다는 게 소수의 성질 중에 하나입니다. 이 6이 이게 성립하지 않은 이유는 여기 6이 소수가 아니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6의 약수 중에 1하고 6 말고도 2, 3이 더 있죠. 이렇게 자기 자신이 아닌 그런 1보다 큰 약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은 소수가 아니죠. 예, 이 정리를 증명을 해보죠. 자, 우리가 이런 조건 아래서 요거이거나 요거라는 거를 보여야 돼요. 우리가 어떤 결론이 A이거나 혹은 B이다. 이럴 땐 뭐를 증명하냐면 만약에 A면 오케이. 증명이 끝난 거죠. 그리고 A가 아니라면 B여야 된다. 라는 식으로 증명해 나가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만약에 P가 A를 낳는다면 더 이상 증명할 게 없죠. 이게 성립하니까요. 그래서 가정하기를 P가 A를 나누지 않는다 라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 P가 B를 나눌 수밖에 없다. 이 사실을 증명하면 요거이던가 요거이던가를 증명하는 셈이 됩니다. P가 A를 나누지 않는다고 가정을 하면 이 P와 A는 서로소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서로소가 아니고 1보다 큰 어떤 최대 공약수, 예, 최대 공약수가 1이라는 게 이 두 수가 서로소라는 것의 정의였잖아요. 그래서 1이 아니고 1보다 큰 어떤 최대 공약수 D를 갖는다고 해보죠. 그러면 이 D는 P하고 A의 공약수여야 돼요. 예, 최대 공약수는 공약수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의 D는 P도 나누고 A도 나눌 텐데 이렇게 D가 P를 나눌 텐데 우리 D가 1이라고 가정을 하면 1보다 큰 어떤 약수가 있는 거죠.
양의약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P가 소수라는 것의 정의가 양의약수는 1하고 자기 자신밖에 없다고 그랬으니까 이 D가 P일 수밖에 없거든요. P가 소수라는 것의 정의를 이용하면 그러면 D가 P하고 같게 되면요. 이 D가 A를 나눈다라는 게 결국은 P가 D니까 P가 A를 나눈 거죠. 그럼 이거하고 모순이죠. 따라서 이게 소수일 때는 나누는 게 이 자리가 소수일 때는 P가 A를 나누지 않으면 그 두 수는 P하고 A는 서로소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에서 P가 A 곱하기 B를 나누잖아요. 그리고 P가 A를 나누지 않는다면 P하고 A가 서로소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가 바로 정리 2.5, 우리 유클리드 레마라고 불린 정리의 조건을 만족합니다. 이게 내용이 뭐였냐면요. 어떤 수가 두 수의 곱을 나누는데 요 A하고 B가 서로소이면 A가 C를 나눈다 라는 게 정리 2.5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황이 그렇죠. 이게 이 두 수의 곱을 나누는데 요거하고 요거 P하고 A가 서로소입니다. 따라서 P가 요걸 나눈다. 정리 2.5를 적용하면 P가 B를 나눈다 라는 사실을 얻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P가 A를 나누지 않는다고 가정을 하면 P가 B를 나눌 수밖에 없다 라는 사실을 증명하게 돼서 정리 3.1의 증명을 마치게 됩니다. 다음으로 정리 3.1의 따름 정리를 하나 살펴보죠. 자, 3.1과 P가 소수라는 사실은 똑같고요. 그런데 요 가정이 요걸로 바뀌었습니다. 요 3.1에서는 두 수의 곱이었는데 P가 나누는 것이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n개의 수의 n개의 정수의 곱입니다. 그러면 요거를 나누던가 요거를 나누던가인데 요 첫 번째 따름 정리에서는 이 중에 하나를 꼭 나눈다. 이 중에 어떤 K에 대해서 1부터 N까지의 적당한 K에 대해서 P가 AK를 나눈다 라는 게 따름 정리입니다. 이 따름 정리를 증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요 N, 애초에 요 N개의 곱이었을 때 요 N에 대해서 수학적 귀납법을 이용해서 따름 정리 1을 증명할 겁니다. 먼저 N이 1이라면요. 그러면 요거 하나만 있는 거죠. P가 A1을 나누면 뭐 K가 1인 경우에 대해서 나누는 거죠. 거의 당연한 얘기죠. N이 2라면 여기가 A1, A2 두 개여서 P는 A1을 나누던가 A2를 나누던가 둘 중에 하나를 나눠야 된다는 건데 그거는 그냥 정리 3점이라고 똑같은 거죠. A를 A1, B를 A2라고 놓고 생각을 하면 3점이라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가정하기를 우리 이 진술 이렇게 n개였을 이게 소수고 P가 소수고 P가 n개의 곱을 나누면 그 중에 하나를 나눠야 된다. 이 진술이 n자리에 1이 들어가는 것서부터 n이 들어가는 것까지 다 성립한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n개의 곱일 때 성립하는 거를 가정하고 나서 여기 n 플러스 1개의 곱일 때도 성립한다라는 사실을 보이겠습니다. 자, 그래서 P가 이렇게 n 플러스 1개의 곱을, 정수들의 곱을 나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 P가 요 중에 하나를 나눈다. 적어도 이 중에 하나를 나눈다라는 사실을 보여보죠. 그러면 우리 요거는 요 숫자는 A1서부터 AN까지 곱한 거와 AN 플러스 1번을 곱한 거 라고 볼 수 있죠. 우리 여기서 요렇게 가정하는 거는 유한귀납법의 두 번째 원리죠. 그거를 적용했습니다. 두 번째 원리의 유한귀납법을 적용한 거고요. 그래서 이거 곱하기 이거 한 건데 이거는 여기 2일 때의
적용을 하면요. 이 수학적 귀납법을 2일 때 요거는 이게 성립한다고 했으니까요. 그러면 P는 요거를 곱하든 요거를 나누든지 아니면 요거를 나누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P가 AM 플러스 1을 나눈다면 P가 요 중에 하나를 나눠야 된다라는 거를 만족해서 증명이 끝나고요. 만약에 이거를 나눈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 귀납법 가정 이요 n에 대해서도 성립한다고 했잖아요. 따라서 그 귀납법 가정을 적용하면 요 중에 하나 k가 1서부터 n까지 해서 요 중에 ak 적당한 k에 대해서 ak를 나눈다 라는 거를 귀납법 가정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1서부터 n까지 한 개서부터 n개까지인 경우를 다 가정을 했을 때 이게 n 플러스 1개인 경우도 증명을 해서요. 수학적 귀납법에 의해서 이 사실이 증명이 됩니다. 정리 3.1의 두 번째 따름 정리는요. 자, 이 첫 번째 따름 정리하고 비슷한데요. 뭐가 달라졌냐면 여기 나오는 숫자들이 전부 A1서부터 AN까지를 소수들로 바꿨어요. 자, 한번 보죠. P하고 Q1서부터 QN까지가 모두 소수랍니다. 그리고 이 P가 이 Q1서부터 QN까지 곱한 수를 나누면 우리 좀 전에 첫 번째 따름 정리에서는 이 중에 적어도 하나는 나눈다 정도였는데 그것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같다, 이게 똑같다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 자리가 다 모두 소수일 때는요. 이거를 증명을 해보죠. 우리 좀 전에 따름 정리 1에 의해서 이 P가 요 숫자 중에 하나를 나누는 거는 이미 알고 있죠. 요 적당한 K에 대해서 P는 QK를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이 QK도 우리 가정에서 소수라고 그랬으니까요. P가 QK를 나누고 P는 우리 소수고 1보다 큰 양의 정수였죠. 정의에 의해서 소수라고 하면 그러면 QK가 소수이니까 그것의 양의 약수는 1과 자기 자신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P가 그래서 1 아니면 QK여야 되는데 P도 소수가 되니까 P는 1보다 커야 되죠. 그래서 P는 이렇게 QK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따름 정리 2의 결론이었죠. 이 중에 하나를 나눈다면 그 나누는 수와 이렇게 하나를 나눈다면 그 이 QK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가 소수라면요.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따름 정리의 증명을 마치게 됩니다. 정리 3.2가 우리가 배워야 될 산술의 기본 정리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죠. 1보다 큰 임의의 자연수는 소수들의 곱으로 유일하게 표현된다. 그런데 우리 곱이니까 곱 사이에 곱셈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니까 이 소수들을 곱하는 순서는 막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거를 무시한다면 그 곱하는 소수들의 순서를 무시한다면 거기 나오는 소수들은 유일하게 되는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1보다 큰 임의의 자연수는 순서를 무시한다면 소수들의 곱으로 유일하게 표현 가능하다라는 게 산술의 기본 정리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증명을 해볼 텐데 이거는 다소 호흡이 좀 긴 증명입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정리 중에 호흡이 좀 긴 증명 중에 하나입니다. 증명을 시작해 보죠. 우리에게 이렇게 1 이상, 1보다 큰, 다시 말하면 2 이상인 자연수 하나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정리의 증명을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 n이 일단 소수들의 곱으로 표시된다 라는 사실을 먼저 보일 거고요. 그리고 나서 그
곱하는 방법은 유일하다. 그러니까 순서만 무시한다면 그렇게 이렇게 일단 소수들의 곱으로 표시된다라는 사실 먼저 보일 거고요. 그걸 보이고 나서 그 곱하는 순서만 무시한다면 유일하다라는 사실을 증명할 겁니다. 먼저 소수들의 곱으로 표시된다를 먼저 증명해 보죠. 우리의 주어진 n이 애초에 소수였다면 그냥 n은 n 소수 곱 하나로 표시된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증명할 게 없고요. 그건 가장 단순한 경우고요. 그래서 이 n이 합성수라고 소수가 아니라고 가정을 하고 증명을 해보죠. 이게 만약에 합성수라면 그 합성수의 정의가 뭐예요? 1과 자기 자신 n이 아닌 어떤 약수가 있다는 얘기죠. n이 합성수라면 이런 약수가 n의 약수가 있을 겁니다. 1보다 크고 n보다 작은 약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S1, 라지 S1이라는 집합을 이렇게 1과 n 사이에 있는 n의 약수들의 집합이라고 한다면 여기 n이 합성수니까 분명히 적어도 하나는 있을 테니까 이 S1은 공집합이 아닙니다. 또 자연수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집합이니까 이거는 자연수의 부분집합이죠. 그럼 생각나는 거 있죠? 정렬성의 원리를 적용하면 이 집합 안에는 최소값이 존재합니다. 그 최소값이 존재할 텐데 우리가 그거를 P1이라고 놔보죠. 요 집합의 최소원소요. 그러면 우리가 주장하는 바는 요 집합의 최소원소 P1은 소수이다 입니다. 이런 사실을 주장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렇지 않고 소수가 아니라면 그 얘기는 합성수란 얘기잖아요. P1이 합성수란 얘기는 1과 P1 자신이 아닌 그 사이에 약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Q는 P1을 나누고요. 그리고 우리의 P1은 여기에 원소니까 N을 나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Q가 P1을 나누고 P1이 N을 나누니까 Q가 N을 나눈다는 거는 우리가 2장에서 공부했습니다. 우리 나눠 떨어진다라는 것의 정의를 공부하고 나서 공부했습니다. 따라서 요 Q도 N을 나누게 되죠. Q가 N을 나누면 우리 Q가 1보다 크고 P1보다 작다고 그랬는데 이 P1은 여기 원소니까 N보다도 작아요. 따라서 우리의 Q가 N을 나누고 1과 N 사이에 있으니까 그 Q는 S1의 원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모순이죠. 왜 모순이에요? 요 P1이 S1에서의 최소 원소라고 그랬는데 그거보다 더 작은 S1의 원소를 찾았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모순은 어디서부터 유래됐냐면 P1이 소수가 아니다 라는 이 가정으로부터 유래됐습니다. 따라서 P1은 소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따라서 n의 약수인 여기에 최소값 P1이 n의 약수가 되고요. 그래서 우리의 n을 P1 곱하기 N1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면 요거는 1보다 큰 여기의 원소니까 이게 1보다 크고 따라서 우리의 N1은 n보다 이렇게 확실히 더 작게 됩니다. 그리고 요 P1이 또 1이 아니니까 이 N1은 1보다도 크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N1이 소수라면 우리가 이 증명의 첫 번째 단계를 끝나게 됐죠. 우리가 첫 번째 단계는 소수들의 곱으로 표시된다. 그거를 증명하는 거였는데 N1이 만약에 소수라면 이렇게 아까 좀 전에 P1은 소수라고 그랬고요. 소수 곱하기 소수가 돼서 소수들의 곱으로 표시가 돼서 첫 번째 단계가 끝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요 N1이 또 합성수라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1과 N1 사이에서 또 다른 N1의 약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역시 이렇게 정의한 이 집합 S2는 공집합이 아닙니다. N1이 합성수라면요. 그럼 역시 또
정렬성 원리를 적용하면 S2도 어떤 최소 원소가 이 S2 안에 존재하죠. 그걸 우리가 P2라고 놓겠습니다. 그럼 우리 좀 전에 P1이 소수다라는 증명했던 거하고 같은 방법으로 이 P2도 소수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N1을 P2 곱하기 N2로 나타낼 수 있죠. 어떤 적당한 N2에 대해서요. 자, 우리 P2가 뭐였냐면 여기 요 집합의 최소값이었는데 그러면 이 P2가 N1의 약수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P2, N1은 P2 곱하기 N2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요. 그럼 P2가 여기에 들어가 있으면 P2는 1보다도 크고 N1보다도 작으니까요. 여기 나오는 이 N2는 이 N2는 이게 N1보다 작으니까 1보다는 커야 되고요. 또 이 P2가 1보다 커야 되니까 N1보다는 작게 되고요. 우리 N2가 이런 부등식을 만족합니다. 또 요 식을 여기에 대입하면요. 그러면 N은 P1 곱하기 P2 곱하기 N2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했었죠. 여기까지 했고요. 이렇게 N을 만약에 요 차례차례 N1이 합성수라면 2단계까지 왔습니다. 만약 N1이 소수였으면 첫 번째 단계가 끝나고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N1이 합성수라면 뭐 이런 식으로 표시되고 요 P2도 소수이고 그래서 N을 P1 곱하기 P2 곱하기 N2 여기까지 했었습니다. 자, 2단계에서 만약에 N2가 소수라면 또 끝났죠. 이 P1, P2가 소수고 N2도 소수라면 N을 우리 소수들의 곱으로 나타냈죠. 그래서 끝난 거고요. 그렇지 않고 N2가 또 합성수라면 그럼 우리 여태까지 2번 해봤죠. 그런 과정을 또 거치면 거기서 또 소수 P3가 나오고요. N을 P1, P2, P3 곱하기 N3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이런 부등식을 얻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또 N3가 소수면 소수들의 곱으로 표시가 된 거죠. 근데 합성수면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거죠. 우리 좀 전에 했던 과정을. 자, 이러는 와중에서 이렇게 반복하는 과정이 무한히 계속되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요 앞에서 이런 부등식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 N보다는 N1이 작았고 N2가 작았고 N3가 작았고 이 과정이 계속되는 거죠. 그러면서 요 숫자가 항상 1보다 커야 됩니다. 그런데 주어진 N에 대해서 이 과정이 이렇게 스트릭트한 부등식으로 무한히 계속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항상 1보다 커야 되니까요. 유한번 하다 보면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됩니다. 한없이 이 자연수가 1보다 작아질 수 없습니다. 어느 단계에서는 계속 이 단계를 진행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이 과정은 유한번 안에 끝나야 됩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어느 단계에서 nk-1이 나왔으면 이게 반드시 소수가 되는 그런 단계, 그런 k가 존재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요때 나오는 요 소수를 pk라고 놓는다면 우리는 이 n을 이 소수들의 곱으로 표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1보다 큰 임의의 자연수는 소수들의 곱으로 표시할 수 있다 라는 사실까지 증명했고요. 이제 유일성만 남았습니다. 곱하는 순서만 무시한다면 그 소수들의 곱은 유일하다 라는 증명만 남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이어서 해보죠. 유일성만 남았죠. 우리가 어떤 성질을 만족하는 것이 유일하다 라는 증명은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었냐면요.
그 성질을 만족하는 두 개를 뽑았을 때 그 두 개가 서로 같다라는 사실을 보이면 됐었습니다. 자, 우리는 그 성질이 우리의 경우는 뭐냐면 소수들의 곱으로 표시된다가 바로 그 성질이었죠. 그래서 가정하기를 이렇게 우리 주어진 n이 소수들의 곱 P1서부터 PR, Q1서부터 QS, 여기 나오는 PI들이랑 QJ들은 모두 소수고요.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두 가지 곱셈의 방법으로 표시된다고 해보죠. 이렇게 소수의 곱으로 두 가지로 이렇게 표시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유일성을 증명하려면 뭘 보여야 되냐면, 여기 우리 개수가 혹시 다를지 몰라서 요 개수도 여기는 R개, 여기는 S개로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보여야 되냐면 일단 개수가 같아야 되죠. 개수도 같아야 되고 또 여기 나오는 소수들도 그 구성이 똑같아야 됩니다. 그거를 증명해 보죠. 그럼 여기서 우리 일반성을 잃지 않고 요 R보다는 S가 더 같거나 크다라고 가정을 해도 일반성을 잃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그냥 여기에 지금 개수가 작은 거를 그냥 이쪽에 놓고 시작하면 되니까요. 이게 혹시 R이 더 크다면 요걸 이쪽에 놓고 요걸 이쪽으로 놓고 더 작은 거를 PI라고 놓고 더 많은 거를 QJ라고 놓으면 되니까 그냥 이 R보다는 S가 같거나 크다라고 가정을 해도 일반성을 잃지 않고요. 또 여기 곱하는 것들을 이렇게 크기 순서대로 Q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크기 순서 오름차 순으로 이렇게 곱한다라고 가정을 해도 일반성을 잃지 않습니다. 정수의 곱셈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니까요. 혹시 그렇지 않다면 다시 정렬을 이 순서대로 하고 그거를 차례차례 정렬된 상태에서 P1, P2, PR, Q1, Q2 해서 QS까지 다시 이름 붙이면 되니까요. 이렇게 가정하는 거는 일반성에 전혀 영향을 못 미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요거에 대해서 요 두 숫자가 서로 같죠. 그러면 이 n이 P1으로 나눠 떨어지는 거죠. 따라서 요것도 n인데 n하고 같은데 요게 P1으로 나눠 떨어질 겁니다. 이렇게 P1이 Q1서부터 QS를 곱한 것을 나눕니다. 그런데 우리 정리 3.1의 두 번째 따름 정리에 의해서요. 여기 나오는 것들이 다 소수면은 여기가 이게 다 소수고 요거를 나누면 이 중에 하나하고 같아야 된다고 그랬죠? 이 값이. 따라서 P1이 요 중에 한 소수 Q1서부터 QS까지 중에 하나하고 같아야 됩니다. 1과 S 사이에 적당한 적당한 자연수 K에 대해서 P1이 QK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P1이 요 중에서 어디 적당한 하나의 P1하고 같은 값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크기 순서가 이런 거니까 Q1보다는 P1이 더 같거나 크게 될 겁니다. P1이 QK, 이 중에 있는 어떤 하나 QK하고 같아야 되는데 이게 P1인데 그러면 Q1보다는 P1이 같거나 커야 되죠. 또 한편 여기에서 요게 n인데요. 요거는 요 n은 Q1으로 나눠 떨어집니다. 이거 중에 제일 작은 Q1이요. Q1서부터 QS까지 중에 제일 작은 Q1으로 이렇게 나눠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 역시 요 정리 3.1의 두 번째 따름 정리를 또 적용할 수 있죠. 그래서 Q1은 요 소수들 중에 하나하고 L 적당한 1과 R 사이의 자연수 L에 대해서 Q1은 PL이 될 겁니다. 그럼 여기 요 중에 어디 하나가 PL이 있을 텐데
그게 Q1이란 얘기죠. 따라서 P1보다는 Q1이 더 같거나 클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Q1이 P1보다 같거나 작고 P1이 Q1보다 같거나 작아요.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는 두 개가 같은 경우밖에 없습니다. P1과 Q1이 같게 됩니다. 그래서 이 등식에서 P1과 Q1이 같기 때문에요. 나머지 이 부분이 이렇게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했던 얘기를 지금 좀 전에는 P1과 Q1에 대해서 했는데 마찬가지로 이번에 이 중에 남아있는 것들 중에 제일 작은 작은 소수들 P2와 Q2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요 얘기를 해보면요. P2하고 Q2가 같다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그 다음에 뭐예요? 이게 같으니까 없어지고 요거하고 요것만 남죠? 그거에 대해서 또 P3와 Q3에 대해서 요거를 또 마찬가지로 적용을 하면 P3하고 Q3가 서로 같다라는 사실을 보일 수 있죠.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다 보면 우리 R이 더 개수가 작다고 그랬으니까 요 PR이 마지막에 없어질 때까지 PR이 QR이 되는 이때까지 계속 요 과정을 거쳐서 요 PR이 QR하고 같다라는 단계까지 올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R하고 S가 같다면 우리가 뭘 보인 거예요? R하고 S가 같아서 뭐 R이고 그럼 P1이 Q1, P2가 Q2, PR이 QR 돼서 이 두 개가 똑같다라는 걸 보여서 증명이 되는 거죠. 유일성의 증명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R이 S보다 이렇게 작다면 우리 마지막에 PR까지 다 없어지고요. 차례차례. 그럼 여기 QR이 없어질 거고 남는 거는 1이 QR 그 다음 것 QR 플러스 1, QR 플러스 2, QS까지 곱한 거 이거하고 같아야 되는데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여기 이것들이 소수인데 우린 소수는 정의에 의해서 1보다 큰 정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곱해서 1이 될 수 없죠. 그래서 이런 현상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요런 경우밖에 안 생기고요. 따라서 우리 유일성의 증명까지 마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산술의 기본 정리 Fundamental Theorem of Arithmetic 정리 3.2의 증명을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산술의 기본 정리의 따름 정리를 하나 살펴볼 텐데요. 이거는 따름 정리라기보다는 어떤 정의 혹은 어떤 용어의 도입, 용어를 하나 소개하는 정도라고 하겠습니다. 자, 1보다 큰 임의의 정수는 소수들의 곱으로 순서만 무시한다면 유일하게 표현된다. 가 정리 3.2였는데요. 그렇다면 그 n은 임의의 정수 1보다 큰 임의의 정수 n은 다음과 같은 표준 소인수분해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캐노니컬 폼 표준형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이 곱을 우리 좀 전에 이거에 증명해서 그 소수들을 크기 순서대로 나열했었잖아요. 곱을 어차피 곱셈에 대해서 교환 법칙이 성립하니까 크기 순서대로 나열을 하고 또 그 중에서 갖게 되는 녀석이 있으면 이렇게 지수 형태로 표시될 수 있고요. 이런 형태로 쓸 수 있겠죠. 그러니까 1보다 큰 임의의 n은 다음과 같은 표준형 n을 어떤 소수 P1, E1, P2, E2승, PR, ER승 여기 이 아이들은 모두 양의 정수고요. 여기 P 아이들은 서로 다른 소수고 이렇게 오름차순으로 정리되어 있고요. 혹시 같은 게 있으면 이렇게 지수 형태로 모아서 이런 형태로 표시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자연수를 소인수분해하면 항상 이렇게 써왔습니다. 그거를 우리 캐노니컬 폼 표준형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뭐 따로 증명이 필요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했던 그 증명에서 나왔던 그 소수들을 곱을 나열하는 거를 이렇게 크기 순서대로 나열하고 그 중에 같은 것들은 이렇게 지수로 이렇게 묶어서 한 번에 표시해 주면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 예. 여기 나오는 소수들은 다 서로 다른 소수이고 이렇게 오름차순으로 정리하고 그랬을 때 이렇게 표시한 이런 표현 방법을 표준형 소인수분해 뭐 이렇게 부르기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3.1절 산술의 기본 정리 단원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